지금 8시 32분 17초인데요. 34분부터 시작할게요. 참, 요즘 보니까 그 배우 송하윤 씨입니까? 참,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요즘 인기가 좋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막 학폭 문제가 지금 등장하는데 참 우리 국민은 참 높은 도덕성 기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나쁜 짓을 하면 어른이 돼서도 벌 받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참 우리 국민은 이렇게 높은 도덕성 속에 사는데 이 정치인들은 정말 죄질도 나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다 나오는 꼴들을 보면 참 씁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국민과의 수준이 다른 이런 시정의 잡배 수준인 사람들이 저렇게 날뛰는지. 네, 우리 송하연 씨를 보면서 제가 삶을 어, 잘 살아야 되겠구나. 어릴 때부터 남한테 해코지를 하면 결국 벌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분한테 이제 광고 들어오겠습니까? 어디? 저 배역도 안 들어보고. 네, 109님, 상규님, 부미님 자주 뵙겠습니다. 여름님도 자주 뵙기, 머룰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모하시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8시 34분입니다. 하태미 경제TV. 오늘은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을 펀드 매니저 이상으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여러분의 합리적 판단을 도와드리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CEO님이시고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하 직원입니다. 특급 참모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요, 한마디로 어제도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도 4.3% 메모리 전성 시대입니다. 3월 한 20일경부터 이제는 그 엔비디아에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엔비디아는 요즘 좀 심심합니다. 자, 엔비디아는 지금 뭔가 21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깼다기보다는 하향 돌파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하회하는 모습인데, 엔비디아는 요즘 하순 들어서는 주춤한 반면에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D램 중심의 마이크론,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요거는 낸드 위주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모리는요, D램과 낸드로 대표적인데, D램의 대표적인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낸드는 웨스턴 디지털이다. 미국 시장 경우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거 다 하죠.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둘러싼 환경은 좋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들, 지금까지는 AI 중심에서 AI 때문에 이제는 메모리가 덜 수혜를 입는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서버도 AI 서버에서 메모리, 일반 엔터프라이즈, 일반 기업용 서버, 이제 지금까지는 이전의 분위기는 AI 서버만 집중되면서 오히려 기업용 서버 투자가 줄어들어서, AI 서버가 엄청 비싸잖아요. 기업용 서버보다만. 기업용 서버가 한 7, 8천만 원 한다면은 AI 서버는 한 5억 합니다. 5, 6억, 4억, 5억 내외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량을 적게 해서 그동안에는 특히 메모리 중에 낸드가 피해를 많이 봤다. 이랬는데 지금은 기업용 서버에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낸드가 덕을 봤다. 이런 논리 때문에 웨스턴 디지털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4월 한 20일경부터는 이제 메모리가 엔비디아의 바통을 이어받는 모습이고, 이는 오늘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런데 좀 전에 엔비디아 보셨듯이 오늘 제목이 제가
좀 중기 조정 진입. 자, 우선 나스닥을 보시면요. 나스닥은 어떻게 보면 또 올랐으니까 많이 묻다 아이가. 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쭉 5개월 올랐으니까 조정받아도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동안 4월 초부터 3월 초부터 좀 위태했는데 3월 20일 이때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힘을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힘도 어느 정도 한계 오나요? 네. 그래서 지금 21선에 딱 닿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울기도 뭔가 완만해지면서 이제 좀 네, 꺾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가장 대표적인 이 장세를 선둘 때 엔비디아가 일단 21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미국 시장도 좀 그시하죠.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증시도 좀 21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4월 들어서 이 음봉이 팍 생겼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경험적으로 볼 때 막 오르다가 뭐 꼭대기에서 이 연봉 같은 게 한번 팍 떨어지면 일단 팔고 보는 게 맞다. 이 연봉 큰 게 하나 떨어지면 그냥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대체로 이어진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뚝 떨어지다가 다시 3월 중순부터 3월 중하순부터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다시 이 4월 초에 4월 첫날 큰 연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본 증시도 이거 꺾이는 모습이 좀 뚜렷하죠. 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시장의 중기 조정인데 이미 제가 음봉 떨어졌을 때 중기 조정을 얘기를 했어요. 음봉은 하나가 큰 게 이렇게 떨어지면 그날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음봉인데 이게 뭐 다시 반등을 했는지 전고점까지 갈지 아니면 반등했다가 다시 꺾일지 이런 거는 모르겠으나 큰 흐름은 꺾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부담스러운 게 삼성전자의 집중 현상이 이제는 하이닉스도 팝니다. 외국인 팔고 삼성전자만 사는데 지난 이틀간은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가 유가증권 전체 시장 순매수보다 더 많아졌다.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 아하. 전체 그럼 삼성전자 빼면 전체 유가증권 시장에서 판다는 얘기죠. 게다가 지난 이틀간은 네, 지난 사흘간 보면 하이닉스는 또 팔더라. 아하. 그 속에서 하락 종목이 지난 이틀간 특히 삼성전자가 주가증권 시장 전체에 대한 순매수보다 많을 정도로 쏠림 현상이 많아지니까 아하 하락 종목 수가 극단적으로 많아집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는 4월 2일 날은 상승 종목 200개도 안 됐어요. 코스닥 시장에 하락 종목이 1000개 넘으면 많은데 1100개, 1200개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연이틀 자, 그래서 기록을 양 시장 모두 어제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나 코스닥이 다 1% 이상 하락했는데 이런 날이 제가 찾아보니까 올 들어 처음이에요. 오호, 양 시장 모두 1% 하락이 올 들어 처음이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4월 2일, 3일, 화요일, 수요일 다 1% 이상 하락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틀 연속 1% 이상 하락한 것도 올 들어 처음이다. 아하.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하락 종목 연이틀 1000개 이상 1100개가 넘는 이것도 처음이다. 다 올 들어 처음이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올 들어 처음 있는 부정적 일들이 3개나 연달아 등장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코스닥 시장 확실히 좀 꺾였다고 보고 대응하는 게 적절합니다. 주식시장 미련두면 안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특히 워렌 버핏도 그랬습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카지노 같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이제 전 세계가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정보의 유통이 빠르고 사람들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잘해야 됩니다. 매수는 뭐 늦어도 상관없지만 매도는 미련 없이 잘해야 된다. 자, 우리가 매수를 못했다고 해서 살 종목을 못 샀다고 해도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팔아야 할 때 못 팔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짐들이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기 조정을 염두에 두고 어제 제가 장중석포에 이미 중기 조정 진입된 말씀 좀 자극적으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좀 미련 두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 미련 두지 마. 아직도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주식 잘 못 파는데요. 미련 두지 마시죠. 이제 주식은 하루에도 골백 번 사고 팔 수 있는 게 주식이다. 좀 찜찜하면 팔고 다시 보면 되죠. 또 사면 되는 거고. 아, 찜찜해서 팔았는데 아니다 싶으면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주식 가지고 미련 두지 마십시오. 좀 찜찜하면 팔고 다시 본다. 팔고 재정비한다. 이제 습관화 되셔야 됩니다. 그걸 워렌 버핏이 주식시장이 카지노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코스피는요 아직 멀쩡합니다. 코스피는 멀쩡합니다. 아직은 21선 위에 있는데 이게 또 의미가 없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에 미치는 신총 1, 2위 종목이니까 그들이 어리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 1, 2위 종목에 외국인 매수가 쏠리다 보니까 마치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 집중될 때 나왔던 흑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차트는 보면 어제 음봉이 떨어졌지만 아직 21선 위에 있다, 살아있다 싶지만 실제로는 요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요 밑에. 왜곡된 수치다. 그래서 코스피도 뭐 이미 21선 위에 내려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했죠. 우리 시장도 작년 10월 말 11월부터 이제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동안에 올 1월 초에 1월 달에 한번 크게 하락하는 바람에 좀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도 따지고 보면 5개월 올랐으니까 네, 조정이 하나 와도 되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조정이 지난 1월 같은 게 상승에 따른 조정이라 생각하면 와 1월의 조정이 상당히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수가 오를 때는요 그래도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뭘 개발했다 이렇게만 해도 주가가 팍팍 뛰어오르고 이러는데 일단 한번 꺾이면요 호재가 나와도 참 무겁죠. 악재는 민감합니다. 그게 강세장과 약세장의 차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호재가 나도 쉽게 반응을 잘 하기가 좀 무겁게 반응할 거고 악재가 나면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의 강세에 따라서 오늘도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쏠림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오늘 과연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살지 이걸 좀 봐야 되겠어요. 오늘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흘 연속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샀는데 따지고 보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덜 오른 삼성전자를 사는 게 인지상정이죠. 자,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순매수할 상황입니다. 쏠림 현상이 나오고 하이닉스는 지켜봐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나요? 지난 이틀 동안 하락 종목가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이크론이 올라도 우리 쳐다보는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하, 오늘도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그런 뭐 하이닉스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삼성전자에 집중될 환경이라면 또 어제처럼 그제처럼 하락 종목이 급증하는 이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죠. 합리적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 관점 포인트는 이 마이크론의 급등이 큰 폭 상승 신고가 행진이 반갑지만은 않다. 그래서 오늘 개장부에 저랑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제도를 취할지. 이 말은 하이닉스를 팔면 유가증권 시장 전체에 대한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순매수는요. 네, 8억 5억에 불과했어요. 근데 어제 금양 대주주지분 블록딜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제 순매도가 한 2,500억 됐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 있네요. 금양 대주주지분 블록딜 이걸 외국인 매수로 잡혔는데요. 물론 이거 당장 팝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 안 합니다.
이거 금방 이 블록들은요, 금방 팔았든지 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는 사실상 한 2,400억 정도 순매도였어요. 그런 배경에는 하이닉스를 이렇게 크게 팔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전체가 순매수를 보일지 이 관점에서 하이닉스가 어떨지를 한번 봐야 되겠고, 오늘의 정작 중요한 등락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가 어제처럼 압도적으로 많으면 쎄하죠. 어제는 그래도 오전장에는 아주 쎄했다가 오후장에는 좀 덜 쎄했는데, 오늘은 지금 예상된 흐름으로 본다면 전강호약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시장은 개장 초반에는 마이크론 강세에 따라서 반도체와 소부장이 강세로 출발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슬슬 달리기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저랑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안 보수적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 지금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야 해서 소부장을 그 아침에 추격 매수 고점에 했다가 그날 음봉이 나서 밀려면요 타격이 아주 크죠. 그래서 지금은 뭐 먹으면 안 먹으면 말지 이런 마음으로 실제 좀 방어적으로, 그래서 유동성 확대, 재정비, 그 다음에 혹시 종목 매매하시다가 철저히 초단타, 실적 호전주 위주로 철저히 초단타만 한다. 뭐 하루짜리라든지 1박 2일짜리 정도로 하지 지금은 조금 느긋하게 매수할 시기는 아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부장이 결국 오늘의 초점인데, 초부장에 대해서 오늘 증거서 리포트가 두 군데 나왔네요. 근데 우리 CEO님을 모시는 이 특급 참모가 다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증거사 리포트 보니까 미래세세는 4월에는 반도체의 소재 중심으로 하라. 소재 중심으로는 제가 이미 예전에 드렸던 말 소재 중심으로 하면서 추천한 종목이 원익QNC, 하나머티리얼즈를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종목의 공통점은 애칭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이죠. 자, 애칭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애칭 공정의 체인버 안에 단지 같은 거죠. 가마 같은 거죠. 그 밑에 웨이퍼를, 여기가 웨이퍼잖아요. 이걸 옆에서 보면 이렇고, 위에 일렉트로드가 있고 이것도 링이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로드 위에 가이드링, 밑에 포커스링, 요것들을 다 애칭 공정에 들어간 소모품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은 그 수명이 다 되면 체인버 열어서 싹 갈아버립니다. 비쌉니다. 이런 것들 애칭 공정에 들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원익QNC, TCK. 영어로 적을게요. 한글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그게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죠. 네, 요겁니다. 월덱스까지. 요것들이 그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걸 주로 추천을 했네요. 이게 이제 소모품 중에 일부죠. 근데 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미서. 그 다음에 소모품이라 한다면 동진세미캠, 포토리지스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SNS텍의 지금 블랭크 마스크.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 드린 IS 리노공 PSE, 이거는 후공정의 테스트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뭐 이런 것 중심으로 보시는 게, 왜? 이 근거는 뭐냐? 가동률이 하반기 들어서 회복된다.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말은 생산량이 증가한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소재들이 기본적으로 가동률이 좀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디램은요. 그다음 낸드는 고단화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소모품 양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장비보다는 소재 중심으로 보십시오 하는 얘기는 이미 우리 애청자님께,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께 이미 다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이죠. 그 얘기 지금 하네요.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얘기야. 그게 이제 여기에 미래셋하고 신한정근도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는 내용 합쳐서 제가 말씀드렸다 보면 되는데, 그래서 반도체는 소재 중심으로 보시는 게 낫다. 그 외 추가한다면 뭐 하이케이 소재들, 전구체 관련해서 DNF 아니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도 전구체 하이케이 소재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MC 워닝 머터리얼즈 오션 브리지는 가스입니다. 반도체 과정의 생산 공정들은 가스들. 네. 그런 것들이죠. 코미코 같은 게 또 요거는 이제 세정하고 코팅하고 코팅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실리콘 껍데기가 벗겨지고 하면 그 코팅해서 재생시키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저평가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평가라고 하기 힘들어서 소재주 중심으로 벌한다 해가지고 나는 사서 소재주를 쭉 갖고 있겠다.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좀 빠르게 아니다 싶으면 현금하고 기본적으로 이쪽이 상대적으로 소부장 중에는 장비보다는 소재가 좀 더 유리하구나 정도만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제가 뭐 강조드리지 뭐 계속 그동안 설명드려 왔습니다만 TSE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좀 TSE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지 않느냐. 시장 좀 느낌이 TSE를 보면서 시장이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은. 최근에 TCK가 올랐잖아요. TCK하고 TSE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낸드향 비중이 높은 종목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반도체라는 게 장비도 어렵고요. 소재도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쉽게 설명드렸지만 이게 머리 안에 이런 업체들이 딱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그게 그만큼 이 소부장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TCK는 그래도 TCK는 낸드 비중이 높은 회사를 좀 알고 있는데 TSE는 아직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TSE 정도가 좀 무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사라면 TSE 쪽은 저는 더 관심을 둘 것 같아요. 네, 시장에 이렇게 반응이 올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프로텍이 어제 또 회계 처리 위반 검찰 기소 이런 얘기 이거 예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 얘기 예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 회사가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누락했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 나왔던 얘기인데 또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 시기도 같은데 재작년에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네. 아무튼 프로텍이 돼가지고 이게 근데 어쨌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는 프로텍이 그만큼 회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라서 근데 어쨌거나 프로텍이 이 얘기는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어제 났으니까 프로텍이 오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겠죠. 좀 아침에 지금 한 3% 이상 한데요.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또 왜 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좀 전에 개장 전에 그 다음에 좀 화학업종은 일찌감치 건척하지 말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학업종은 지금 롯데케미칼 역시 적자.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화학업종에 이런 범용 제품, 화학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 현상이라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1분기 실적도 나빠지지만 올해 내년 이게 좋아질까 이런 그 대한유화, 하나솔루션 다 마찬가지 롯데정밀화학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도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2,200억대 정도 예상하는데 부진하죠. 시장 예상 근데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LG화학을 모 유튜브가 엄청 추천하고
뭐 내가 말한 5종목 들고 있으면 앞으로 재산이 엄청 늘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종목들 다 안 좋은 종목들입니다. 포스코도 올 1분기 실적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 주식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정적으로 선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업황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등등.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우리는 기업 객관적 데이터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 선동적 단어에 휘둘려서 여러분들이 그 손실을 보지 않도록, 뭐 우리 애청자님은 그럴 리는 없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오늘 그 화학주대 리포트들이 안 좋게 나왔는데, 결국 그 중에는 그나마 금호석유 화학이 상대적으로 좀 나을 것 같다. 이거는 전통 기초유분이래 그런 화학주가 아니죠. 금호석유는. 해도 업종이 나쁘면 그 속에서 특정 종목이 덜 나쁘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어제 2차전지 많이 빠졌는데 2차전지는 제가 그동안 많이 얘기 드렸어요. 하이브리드카 등등 2차전지는 근처 가시면 지금 안 될 상황이다. 1분기 실적 장세라면 더더욱 가서는 안 되고, 특히 양극재 회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극재 회사처럼 영업이익률이 낮은 회사들, 동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회사들은 업황이 기울면 충격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모 씨가 모 유튜브가 엔캠을 미수내 가지면 사십시오. 일단 무지가 용맹입니다. 미수내서 사면 크게 손실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대체로 피하시는 게 지금은 1분기, 특히 1분기 실적 장세에서는, 왜냐하면 어느 회사들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CEO님들이야 특급 참모를 두고 계시니까 이렇게 업황에 대해서 오판은 안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30초 남았으니까 30초 후에 9시 해당 방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